오늘 읽은 요나서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선교사는 누구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의 한 사람이 요나를 보면서 선교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선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나를 보면 선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느느웨 성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좀 제발 말 좀 해줘 부탁을 하는데도 거역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서 잡혀왔는데 그 사흘길을 가서 외쳐도 부족한 그 큰 성에 가서 그냥 하루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게으르고 말 안 듣는 그런 사람이죠. 그 선교는 이 모습을 볼 때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를 보고 증언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 전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극적으로 이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느느웨로 가서 느느웨 성에서 여러분 40일 후에 여러분의 성이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면 과연 느느웨 사람이 몇 명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을 하는데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한 국민 한 사람이 서울 경복궁 앞에 와서, 청와대 앞에 와서 40일 후에 대한민국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외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사람이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나라 크리스찬 한 명이 동경에 가서 일본 사람들 앞에서, 천황 앞에서, 일본 그 아베 수상 앞에서 40일 후에 일본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몇 명이나 귀를 기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히게 하잖아요. 느느웨 바닷가에 세상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큰 물고기가 싹 나타난 그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을까요? 그 물고기가 나타났는데 그 물고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을 웩 하고 토해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느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듣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셨을까요? 그 물고기가 새끼 때부터 알에서 태어나서 요나를 잡아먹을 만큼 크게 자라게 이렇게 해서 그 요나가 불순종한 그 시점에 바다에 선원들이 집어던지는 그 순간을 기다려서 그 일을 연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선교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계획하고 다 준비하고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금과 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오고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40여 세가 된 사람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몇 년을 거기에 있었냐면
40여 년을 거기에 있었는데 3장 2절인가 보면 이 안진뱅이를 어떤 사람들이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날마다 순종하는 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을 옆에서 보고 증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거는 저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쪽에 인도양에 있는 커다란 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6배나 되고요. 이렇게 그 바오밥 나무가 굉장히 유명한 섬이어서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마다가스카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 여기에 있는 그 하마, 기린, 얼룩말, 사자 이런 동물들은 마다가스카르에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게 많지만 딱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지금 그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거는 부적이에요. 무당들이 만들어준 부적인데 이 사람들 말로 파나푸디라고 말을 하는데 약이에요. 약. 우리나라 약국에서 파는 약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왜 이런 그 부적을 약이라고 부르냐면 마다가스카르의 수많은 마을들이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무당이 유일한 치료자예요. 그리고 무당이 주는 것이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사가 주는 것도 약이고 무당이 치료해 주는 것도 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그 2006년도에 마다가스카르 남서부에 있는 어떤 마을에 가서 저를 소개하는데 그 마을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의사를 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예요. 제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못 알아듣다가 너 그러면 혹시 무당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당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떤 청년 한 명을 저한테 데려오는데 그 청년은 막 그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의식이 혼미하고 죽어가는 어떤 그 청년을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왜 그 청년을 데리고 왔냐면 보통 그런 청년을 무당한테 데리고 가도 죽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환자를 치료한다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보자 테스트를 하려고 저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환자를 보니까 열도 막 한 40도 이상 나고 보니까 말라리아 같아서 이제 수액 주사를 주고 말라리아 약을 주고 그 해열 진통제를 주고 했더니 그리고 다른 환자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의식이 가물가물한 청년이 앉아서 눈을 또방또방 뜨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잠깐 누워 있었는데 신이 머리부터 발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와, 외국에서 온 무당이 굉장히 영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약을 항생제든 해열 진통제든 평생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막 감염 한 번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를 찾아와서 애를 좀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당신이 준 약을 먹고 동네 어떤 그 아이를 못 낳는다고 무당한테 선고받은 여인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애 낳는 약을 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약을 먹었길래 그런가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다른 마을에서 그 여인이 성병에 걸려서 애를 못 낳고 있었는데 저희가 준 항생제를 먹고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준 약으로 애를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은 애가 굉장히 중요한 마을이에요. 이렇게 결혼을 안 해도 여자가 아이가 없으면 굉장히 그 창피하게 느끼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마을인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말라가시 사람들은 질병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박테리아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말라가시 사람들은 질병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질병이 생긴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의료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무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의과대학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의료인을 교육하기보다는 좋은 무당을 찾아다니는 일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러한 관습을 깨고 이런 새로운 지식과 기술도 전하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질병에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오지 진료를 했는데 오지 진료를 하면은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도 보통 없고 뭐 이런 데에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약국도 없는 데를 저희 팀이 가면 도립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요. 그 도립병원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시립병원 정도 되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에서 그런 수준의 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렇게 수술할 장비나 이런 거를 다 들고 가서 하는데 지금 저희 팀에 간호사들이 이렇게 짐을 싸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진료를 할 때 가지고 가는 짐이 약 2,300여 가지 아이템을 싸가지고 갑니다. 길에서 저희가 이제 약 450일 정도를 그동안에 길에서 보냈는데 길에서 이제 이렇게 소도 만나고 진흙도 뭐 길이 끊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차가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고장나기도 하고 차가 고장나면 이런 카센터를 불러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가 고장나면 그 고장난 파트를 또 누가 걸어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파는 그 도시까지 찾아가서 그거를 구해가지고 와야 차를 고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고장나면 며칠을 그 고장난 차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차가 한 대 있을 때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한 2대, 3대가 한꺼번에 가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고장나면 저렇게 끌고 수백 킬로를 끌고 나오기도 하는데 중간에 저렇게 나무를 대는 이유는 그 길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데 끈으로 끌면 끈으로 끌어도 되지만 내리막길 막 이런 거 갈 때 뒷차가 추돌을 할 수도 있고 잘 안 맞으면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렇게 이동을 합니다.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요. 이렇게 비행기로 길이 전혀 없는 데는 비행기와 헬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오지를 가면 그 잠을 잘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텐트에서 자는데 텐트에서 잔 날도 보면 한 450일 정도를 텐트에서 자는데 이렇게 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샤워장도 만들고 이렇게 물을 초창기에는 이렇게 강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마셨습니다. 요즘은 그 필터링 속도가 너무 느려서 가끔 이렇게 물이 모자라고 그래서 이제 생수를 사가지고 다닙니다. 약을 보관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늘을 만들어서 있기도 하고요. 이제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환자는
그 머리에 그 불똥이 튀어가지고 엄지손톱만한 불똥이 튀어서 염증이 생겼는데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염증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이 뒤에 온통 머리와 가슴 등까지 염증이 심해졌던 케이스입니다. 참 이런 환자들이 저희한테 오면 그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돈이 있어도 꺼즈나 뭐 이런 거를 쉽게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서 저희가 수술할 때 가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피를 짜서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한 환자한테 그런 재료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도 거의 그 이런 재료를 많이 안 쓰고 이렇게 물로 씻어주고 마지막만 이렇게 깨끗한 꺼지로 닦아주고 뭐 소독해주고 이런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만 했어도 저렇게 많이 금방 좋아졌는데 누가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병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당뇨에 발에 염증이 있어서 다리를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런 고민을 했던 환자인데 물로 씻어줬어요. 흐르는 물로 계속 씻어줬는데 저희한테 왔을 때 정말 염증이 너무 심해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 항생제 주고 좀 나아져서 저희는 떠나고 치료가 다 안 끝나서 당신이 집에 가서 계속 흐르는 물로 씻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왔는데 몇 달 후에 그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럼 집에 가봤더니 저 사람이 그때 우리가 그 진료하던 장소에 찾아왔던 환자라고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언청이 수술도 하고 이렇게 그 검은 점이 이렇게 턱에 있는데 저런 그 수술도 하고요. 그 이분은 그 눈의 종양 때문에 20년이 넘게 눈을 감아본 적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아파서 눈을 좀 빼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는데 20년이 넘도록 아직 살아계신 거 보면 그 종양이 악성 종양은 아닌 것 같아서 종양을 띄어낸 자리에 눈을 다시 넣어줬더니 2년 후에 환자가 저렇게 다시 만났는데 환자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는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 발쪽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환자였는데 썩어 들어가면 균이 피로 옮기면 폐혈증으로 죽는데 요즘 같은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의학이 발달한 곳에서도 뭐 세브란스나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반반이에요. 50%는 살릴 수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응급으로 절단 수술을 해서 환자를 살렸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은 임신 4개월인데 방광에 암이 자라서 그 3일 동안 한 방울도 소변을 못 보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 상태로 응급실로 왔는데 응급하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이 그 환자를 보고 되게 난감했어요. 이런 방광에 있는 암을 수술하려면 방광을 다 떼어내주고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적어도 2, 3일 전에 장 청소를 깨끗이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환자는 2, 3일 동안 그런 장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환자가 이미 3일 동안 굉장히 염증과 뭐 이런 걸로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서 응급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그 초음파를 자세히 보니까 암이 종유석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 암이어서 혹시 배를 열어봐서 그 방광 밑을 이렇게 닫아줄 수만 있으면 그렇게 수술을 하자 해서 열어서 이제 그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겨우 수술은 잘 됐고요. 환자는 그 임신 말기까지 아이가 잘 자라서 출산하고 2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수술할 때 병기가 말기 암 환자였는데 2년 동안 잘 사셨던 분이고 이 케이스는 보통 아이를 집에서 이렇게 낳는데 아이를 낳다가 이렇게 산파들이 안 나오니까 배를 막 누르잖아요. 누르다가 환자가 셔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혈압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왔는데 옮기는 시간이 한 8시간쯤 걸렸어요. 이렇게 집에서 출발해서 저희한테 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올 때까지 환자가 의식도 거의 없고 혈압은 막 그 이제 심장이 다 멎을 그 직전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취를 기다리기도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환자를 수술대 위에 눕히고 마취약이 들어가면서 배를 여는 그런 응급수술을 했는데, 배를 딱 여니까 원래 이게 자궁이 보여야 되는데 아이 팔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궁이 터져서 아이 팔이 걸려 있어서 아이가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8시간 지났으니까 당연히 아이는 죽어 있고, 그런데 아이를 꺼내 보니까 아이 색깔이 8시간 지난 아이치고는 아직도 좀 빨개했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고민을 했는데, 아이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놓치면 산모도 죽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이 심폐소생술을 좀 했거든요. 한 2분 3분 지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우리 그 간호사한테 넘겨주고 이제 산모를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수술을 해서 산모도 살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피부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이런 환자인데 아프지는 않아요. 이렇게 피부가 줄줄줄줄 이렇게 고드름처럼 자라는 그런 병인데, 그런데 이 환자가 저한테 와서 그 닥터리 나는 아프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무서워해. 나를 좀 도와줘.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오지에 가면 그 수혈을 못 해요. 저희가 그 수혈할 수 있는 병원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혈을 못 해서 피를 내지 말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수술을 하면 혹시 피가 너무 많이 날까 봐 금년에는 앞부분만 하고 내년에 뒷부분을 하자 해서 2년 동안 저렇게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이 아이는 그 눈에 암이 있어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눌리고 숨을 잘 못 쉬고 출혈이 계속되고, 그래서 빈혈과 영양 결핍이 아주 심한 상태여서, 물론 이제 이미 말기 암인데 저희가 그 살아있는 동안 좀 편하게 밥을 못 먹어요. 이렇게 그 암이 터져 나오면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영양 결핍도 심하고, 그래서 수술을 해준 케이스인데 8개월쯤 후에 얘가 죽었습니다. 그 이분도 악성 흑색종이라는 병인데 벌써 그 발 주변에 다른 세포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정도면 벌써 그 암 말기예요. 이렇게 보통은 2~3개월 후에 돌아가시는데 저희가 수술을 이분이 걷지를 못해서 걸을 수 있도록 수술을 해준 케이스고, 한 3주 지나니까 피부를 붙이지 못했지만 아프지 않게 걸을 수 있는 정도는 됐고 6개월, 7개월, 8개월쯤 지나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아이는 그 1살짜리 여자인데 가슴 부분에 커다란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한 케이스고요. 1년 후에 그 부모가 닭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아이는 그때도 저를 보고 막 울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지금 3년째, 금년 5월에도 가서 만났거든요. 3년째 봤는데 재발 없이 잘 낫고 있는 아이고요. 이 환자는 방광이 2개예요. 근데 방광 하나가 그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오는 길이 없는 그런 환자예요. 선천적으로 방광이 2개예요. 그리고 다른 방광은 또 기능을 하고 있어서 물론 소변이 나오는 환자지만 이 한쪽으로 들어가는 방광이 배 전체를 저렇게 채우고 있는데, 임신 말기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게, 이분이 나이가 40 몇 살이 넘었는데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 보면 38년 된 병자, 40년 된 병자, 뭐 이런 병자들의 나이가 가끔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어요. 이분도 평생을 그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렸는데, 저희가 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 병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죄의 사슬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됩니다. 병에서 낫는 그런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그 가정폭력 때문에 화상을 입은 환자인데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들하고 딸이 있어서 아들을 도시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아빠가 데리고 살고 이분과 큰 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산물을 팔아서 아들과 남편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농산물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이 부인이 그 도시로 왔더니 그 남편 그 집에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내고 아들과 남편을 주려고 생선을 이렇게 튀기고 기름에다 튀기고 있었는데 여자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와서 그 생선을 튀기고 있는 아내 앞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옷 전체가 이렇게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고 저희한테 와서 팔이 이렇게 오므러져서 펴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피부를 띄어다가 붙이고 할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안 남아있는 그런 환자에서 우리가 정말 도와주기 어려우면 보통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다음에 치료합시다. 이번에는 좀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다음번에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환자가 다음번에 합시다 그러니까 따로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닥터리 나를 좀 도와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은 떠났고 내가 아들과 딸을 길러야 되는데 팔이 이렇게 생겨서 일을 못하니까 아이들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몇 시간 걸리는 수술을 한 거예요. 이제 팔을 여러 가지 피부를 늘리는 수술을 이렇게 수십 군데를 해서 이렇게 팔을 늘리는 수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지금 여기에는 약 110번을 저희가 갔는데 112번을 가면서 약 5만 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마다가스카르 전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현지인 의료인들을 교육을 해서 저와 같은 의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다가스카르가 이 교육이 굉장히 안 되어 있고 의과대학이 있지만 그 국립의과대학에 교수가 28명밖에 없어요. 제가 세브란스에서 트레이닝 받을 때 세브란스 외과 파트의 교수만 해도 수십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의과대학에 교수가 28명밖에 없으니까 그 강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간호학과와 그 파라메딕스가 공부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의사 숫자도 마다가스카르 전국에 약 4,900명 정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인구 10만 명당 마다가스카르에는 18명의 의사가 있고 한국은 222명이 있어요. 간호사는 마다가스카르는 11명이 있고 한국은 563명이 있고 외과 의사는 100만 명당 마다가스카르에는 한 명이 채 안 돼요. 인구 100만 명이 있는데 외과 의사가 한 명이 채 안 되고 0.6명이 있고 우리 한국은 544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다가스카르가 남한의 6배 정도 큰 나라니까 지역으로 보면 마다가스카르는 168제곱킬로미터의 의사가 일반이나 전문이나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 명 일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같은 넓이에 188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대부분 전문의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의 세계관 때문에 의학 교육이 별로 중요하진 않고 무당을 찾아가지만 이런 의료인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평균 움직여야 되는 게 한 100km인데 100km를 보통 가는 교통수단이 도로가 쫙쫙 깔려 있어서 막 이렇게 1시간 안에 가고 2시간 안에 가고 그런 게 아니고 한 3박 4일을 걸어서 가야 되는 곳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도시간 이동하는 그 버스를 타고 며칠을 이동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보통 100km를 가도 외과 의사가 아주 실력이 변변치 않은 의사가 1명 정도를 만날 뿐이에요. 그 팀도 없고 예를 들자면 그 마다가스카르 멜라키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주가 약 38,000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제주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를 합친 면적이 37,000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큰 지역에 외과 의사가 딱 1명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외과 의사는 정말 과로로 쓰러 죽겠다 그랬는데 건강해요. 왜 이렇게 건강한가 하니까 하루에 보는 환자가 1명 내지 2명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고 대부분 가는 길에 죽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런데 그 의사도 없지만 이게 그 주립병원의 약국의 모습이에요. 약국 이렇고 분만실 이런 테이블 하나에서 그냥 아기 낳고 그 옆에 침대에서 이렇게 잠깐 머무르고 가는데 옆에 침대는 스폰지에 커버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흘린 분비물이 그대로 이렇게 묻어 있는 대학병원의 입원실인데 마찬가지예요. 커버가 쓰여 있긴 하지만 그 전전 사람들의 분비물 이런 걸로 냄새가 너무 나는 그런 침대에서 대학병원 그 입원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는 병원을 환자들이 이용도 하지 않고 기능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외과 의사가 지금 당장 마다가스카르에 117개 도가 있는데 56개 도에는 그나마 1명이라도 외과 의사가 있는데 65개 도에는 1명이라도 있는데 56개 도에는 외과 의사가 1명도 없어요. 근데 56개 도가 우리나라 남한의 3배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우리나라 남한 3배 정도의 외과 의사가 1명도 없어서 응급으로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은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마다가스카르에 갔을 때 맹장염에 걸린 환자를 약 줘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지 않느냐 막 따졌는데 보니까 외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약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지금보다 약 그 250명 정도의 외과 의사가 있어야 그나마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에서 외과 트레이닝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매년 외과 레지던트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몇 명 뽑아서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없어지면 또 뽑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 나오는데 해마다 4명씩 배출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지금 외과 전문의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외과 레지던트를 4명씩 길러낼 능력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런데 4명씩 1년에 배출된다고 해도 250명을 4명씩 하면 60년 이상을 길러내야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60년 동안 지금 있는 외과 의사들은 건강하게 죽지도 않고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과 의사는 더 심해요. 한 5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1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통틀어서 200명이에요.
그러면 250년을 기다려야 숫자가 차는데 250년 동안 지금 있는 닥터들은 죽지도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병원은 약 4,000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런 실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전문의를 길러서 이동 진료를 통해서 이 전문의가 여러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 하는 게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외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도립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능 강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도립병원에는 환자들이 그 주변에 찾아갈 병원도 없고 그 병원을 찾아가려면 교통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서 의사가 찾아가지 않으면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내과 의사 몇 명, 외과 의사 몇 명, 마취과 몇 명, 그 수술 후에 관리하는 의사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한 팀으로 최소한 이 정도가 팀이에요. 저희 팀은 보통 14명에서 18명이 한 번 오지를 갈 때 가고 어떤 때는 뭐 25명, 30명 넘는 팀이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WHO라는 단체에서 응급 그 이동 진료 팀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마다가스카르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팀을 제안하고 있고 이러한 저희들의 제안이 그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져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 저희가 이제 그 이동 진료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제가 한글로 안 쓰려고 영어로 써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약 5만 명 정도 환자를 치료했는데 외과 수술을 보니까 약 20개 정도 수술만 가르치면 한 95% 환자를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질환도 약 150가지만 가르치면 90% 이상을 커버를 할 수 있어서 말라가시 닥터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3명 정도를 뽑아서 그 20가지 수술과 150가지 진단을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한 도를 커버하게 한다.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한 도가 끝나면 또 다른 도로 옮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또 다른 말라가시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마다가스카르가 아주 오지까지 양질의 의료인에 의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주 없는 나라예요. 마다가스카르 전 세계에서 가난한 순서로 밑에서 4번째이고요. 어떤 때는 꼴등도 하기도 해요.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도 저희가 만든 이 시스템을 통하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 정부에서 굉장히 저희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슬라이드는 그 가장 흔한 외과 질환과 내과 질환의 빈도 수대로 한 거고요. 저희가 그 이동 진료를 또 택한 이유는 국립대학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없어요. 환자들이 수도 안타나나리보까지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아야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보여준 그런 환자들은 오지에서 가면 막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그 대학병원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론 교육도 시키고 일부 실습도 시키지만 오지를 데리고 가서 환자를 또 치료하면서 훈련도 시키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양질의 의료 말라가시 의사들을 교육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15년, 20년 내에 마다가스카르에 그 최소한의 의사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이런 트레이닝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트레이닝 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의료 사역을 할 때
의사 간호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그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재정을 보는 일이라든지 그 물품을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뭘 고치는 일이라든지 컴퓨터를 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제가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은 정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차라리 환자를 수술하는 게 낫지 뭐 컴퓨터를 갖고 뭐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고 젊은 청년들이 좀 이렇게 지원해서 오면 그 이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요렇게 그동안에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5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나의 사건처럼 저희한테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환자를 막 치료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동네에서 외국인 무당이 와가지고 환자의 간을 빼갔다든지 뭐 눈을 빼갔다든지 뭐 아이를 잡아갔다든지 뭐 이런 소문이 나면서 무당들이 우리를 독살하겠다는 협박을 막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살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 날 이런 독살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는 마프라고 하는 비행선교단 그 디렉터가 우리를 비행기를 태워서 그 지역에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우리를 못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때가 아주 초창기라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선교가 안 될 테니까 우리는 가겠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러면 닥터리 네가 그 마을에 가서 마을의 지도자들한테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아무런 의약품을 안 가지고 그 마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 어른들, 뭐 헌병대장, 군인, 뭐 경찰서장, 도지사, 그다음에 마을 이장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문서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받고 하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강가에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온몸이 고름으로 꽉 차 있어요. 정말 깨끗한 피부가 한 군데도 안 남아 있게 고름으로 꽉 차 있는데 하필 저희가 그 약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우리가 이번에 약을 안 가져왔으니까 다음번에 올 때 아이를 데리고 오면 치료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왜 약으로만 치료를 하려고 그러냐. 너 무당이니까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난 참 선교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었더니 주머니에 그 항생제 이렇게 물에 타먹는 약이 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기도를 해서 뭐가 생겼나? 이게 처음에 이제 약을 그 아이에게 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마프 비행기 타고 우리가 사인 받으러 올 때 한국 교민 한 분이 아이가 편도선염이 너무 심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비행장 가기 전에 그 집에 들려서 약을 주고 오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까맣게 잊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 제 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약을 다 싸가지고 이제 차로 그 지역을 내려갔는데 누가 와서 차를 막는 거예요. 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차를 막았는데 저희는 이제 강도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차에서 내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우통을 벗겨서 보여주는데 그 고름으로 꽉 차 있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게 수없이 많이 나은 그 약발
평생 한 번도 쓰지 않은 항생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은 약발의 효과가 있는 아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갔는데 마을을 이렇게 가면서 진료를 하려고 갔더니 마을의 그 이장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그 어린아이의 피부병을 치료한 그 의사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를 이제 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앉히고 마을 여자들이 막 모여서 춤추고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제 닭이며 쌀이며 이런 거를 저희한테 갖다 주고 막 음식 대접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 갔는데도 또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을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피부병이 3년 동안 피부병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보통 아이의 아버지가 병을 치료하다가 잘 안 나으면 포기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무슨 고집이 있었는지 3년 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무당이란 무당을 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기도 한번 딱 하고 이 사람은 약을 준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외국에서 온 무당이 기도 한번 딱 하더니 그냥 완전히 다 나섰다고 이렇게 소문이 그 마을에 전체가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독살하려고 생각했던 무당들이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한테 자기네들이 혼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줬던 그런 역사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지역이 인구가 그 남서부의 망국기 강이라고 굉장히 큰 강가에 약 30만 명 정도 사는데 그 30만 명 정도 사는 곳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거의 그냥 0% 지역이에요. 완전히 그 무당만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지역인데 저희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뭐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안식년 갔다가 그 마을에 돌아갔는데 한 3년 만에 그 마을에 갔거든요. 근데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강 건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강 건너고 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강 건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읍내에 술집에서도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마을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찬송가를 가르쳐 준 것이 그 마을의 유행가가 된 거예요. 그런 찬송가나 이런 것도 없었다가 그런데 그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3명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물론 목사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그 정확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교회 2개가 있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다가 그 10명 중에 3명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기적적으로 현대의약품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런 그 상황을 그 어린아이는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아팠잖아요. 좀 한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3년만 일찍 갔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틈 하나 없이 고름으로 꽉 차 있는 병을 애가 견뎌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무슨 고집으로 모든 무당한테 가면서 너 못 고치지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무당이 딱 왔을 때 그렇게 나서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해주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